I don't understand how they can all be faster than us out of the corners. 이탈리아 이몰라 서킷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지난 시즌 WEC 매뉴팩처러즈와 드라이버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하며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글로벌 내구레이스 정상에 오른 팀, 마라넬로에서 단 1시간 거리의 이몰라를 사실상 홈서킷으로 삼는 바로 그 팀이 레이스 도중 황당한 경험을 하고 마는 건데요. 6시간을 쉬지 않고 달리는 WEC 개막전 중계방송을 타고 페라리 드라이버가 인터컴으로 짧은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코너를 빠져나갈 때 어떻게 제네시스가 우리보다 빠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 페라리보다 앞서 코너를 들고 있는 차, 페라리가 제발 좀 비키라고 쌍라이트를 켜며 위협하는 최강의 첫 출전 챔피언, 바로 제네시스였습니다. 이탈리아 자존심 페라리의 드라이버가 코너에서 자기들을 앞서 달리는 신생팀을 보며 푸념을 늘어놓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버린 거죠. 오늘은 이 장면 하나로 시작해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뿌듯한 이야기를 이모저모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WEC가 어떤 무대인지부터 잠깐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흔히 F1과 함께 세계 모터스포츠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대회입니다. F1이 누가 가장 빠른지를 겨룬다면 WEC는 누가 가장 오래, 가장 멀리 달릴 수 있는지를 가리는 레이스죠.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포드 vs 페라리의 실제 무대가 된 르망 24시간이 바로 이 WEC의 꽃이기도 합니다. 이 WEC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에 올해 처음으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이 출전한 겁니다. 14개 브랜드 17대의 하이퍼카가 각축을 벌이는 이 자리에 페라리의 홈이나 다름없는 이몰라 서킷에서 태극기 문양을 차체 양쪽에 새기고 마그마를 한글로 적은 GMR001 하이퍼카 2대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현대차 그룹 디자인 수장은 데뷔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그마라는 단어를 한글로 리버리에 표현하는 등 한국의 뿌리와 유산을 존중하고자 했다라고요. 그 한글이 새겨진 채 499일간 독자 개발한 G8MR 3.2L 터보 V8 엔진을 얹고 페라리, BMW, 도요타, 포르쉐와 같은 출발선에 섰다는 것. 그 장면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세간의 평은 조롱 그 자체였습니다. 꼴찌라도 완주만 하면 대성공이라는 평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레이스가 시작되자 그 장면이 터집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인 경험의 차이가 있는 무대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신생팀이 코너에서 페라리의 드라이버로 하여금 저 차가 왜 우리보다 빠르냐는 말이 나오게 만든 거죠. 이 장면이 중계방송에 그대로 실리며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는데요. 결과는 15위, 17위로 입상엔 들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건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팀이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얹고 전설들이 즐비한 서킷에서 데뷔 첫 레이스를 6시간 완주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코너 하나에서 페라리를 앞선 장면이 방송에 잡혔다는 것이었죠. 총감독 시릴 아비테불은 레이스를 마친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목표는 성능이 아닌 신뢰성과 실행력이었다. 프롤로그부터 레이스까지 계획한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 팀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라고요. 그 짧은 발언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리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타이거 우즈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2021년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기적적으로 생존하고 복귀한 그 이야기가 나이키나 그 어떤 브랜드가 수백억을 들여 만든 광고도 따라올 수 없는 무료 마케팅이 됐다고들 하죠. 페라리 드라이버의 인터컴 한마디가 딱 그런 겁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수십억 원짜리 광고 효과를 공짜로 얻어낸 순간이었는데요. 아직 데뷔 전이라는 게 오히려 무서운 지점입니다. 참고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다음 달 벨기에 스파 프랑코샹 6시간에 출전합니다. 그 다음은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르망 24시간이고요. 사실 이 이야기가 더 뿌듯하게 다가오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현대차라는 이름이 과거 해외에서 어떻게 불렸는지를 떠올려보면 말이죠. 1980년대 북미 시장에 진출했을 때 현대 엑셀은 싸고 허름한 차의 대명사였습니다. 미국 시트콤에서 조롱의 소재로 등장했고 조니 레노 심야 토크쇼에서 동네 마트 주차장차로 비유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현대차가 지금 이탈리아 자동차 성지 이몰라에서 페라리 드라이버의 인터컴을 타고 언급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역사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딱 그 무렵 지구 반대편 LA에서도 현대차를 둘러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돌았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소동민 선수가 매일 타는 차가 영상에 잡혔는데 다름 아닌 현대 제네시스 GV80 쿠페였거든요. 런던에서는 레인지로버, 페라리, 벤틀리를 돌려가며 타던 사람이
LA에서는 8천만 원대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 걸 보고 미국 기자들이 소니는 정말 검소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물론 제목은 너스레였습니다. 내용은 달랐죠. 소니가 자신의 조국 한국의 대표 기업이자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사랑하는 현대차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거든요. 토트넘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던 날 미국 브랜드 타밀피거 코트를 입고 간 것처럼 이제 뛰고 있는 리그와 도시에 대한 배려심을 차 선택 하나로 드러낸 거라는 얘기였죠. 억가들은 어차피 현대에서 수십억씩 주고 태우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만 그 말은 소니라는 사람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GV80 영상이 화제가 된 데에는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라는 차가 언제부터인가 세계 곳곳에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타는 차로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중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는데요.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남편 제러드 쿠슈너가 워싱턴 DC를 향하기 위해 공군기에 탑승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탑승 계단 앞에 흰색 제네시스 SUV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군기는 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주로 이용하는 기체인데요.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이 긴급 속보를 타전합니다. 전 세계에 미국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가문이 대통령 공군기 앞에 한국 브랜드 제네시스를 배치했다. 놀라운 일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방카 일행이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그 흰색 제네시스 차량이 카메라에 잡혔고 그게 그대로 전 세계 생중계 화면에 탔습니다. 어떤 광고 기획사도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살 수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니라는 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흐름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 제네시스는 관용차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원래 국가 의전 차량 시장은 독일 벤츠, BMW, 마이바흐가 수십 년째 독식해오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가 그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중동과 동남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상과 고위 관리들이 제네시스를 의전 차량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외교 전문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관용차로 제네시스를 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한국 기업의 차를 한국 대통령이 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한국 대통령 관용차도 오랫동안 벤츠가 기본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소니가 타고 한국 대통령이 타고 이방카가 탑승하는 비행기 앞에 세워지고 세계 정상들이 의전에 쓰는 차, 이게 바로 지금의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바탕에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억가들은 늘 현기차를 거품 물고 흉보지만 람보르기니 연구소에서 현대 아이오닉 5N을 분해해 베껴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람보르기니 회장이 직접 아이오닉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는 일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제네시스는 렉서스와 비교해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의시설이 가득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차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요. 이탈리아 이몰라 서킷에서 페라리 드라이버가 저 코너에서 우리보다 빠른 게 대체 무슨 차야? 라며 인터컴으로 푸념하게 만드는 하이퍼카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이기도 하니 이게 그냥 얻어걸린 인기가 아니라는 건 이미 세상이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이탈리아 이몰라 서킷에서 태극기를 새긴 하이퍼카를 몰며 페라리 드라이버의 혀를 내두르게 만든 제네시스와 LA 한복판에서 현대 GV80 쿠페를 타고 퇴근하며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소니. 이 두 장면이 같은 결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둘 다 잘 나가고 둘 다 품격 있고 둘 다 한국이란 이름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계에 새기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조롱받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말이 필요 없겠죠. 그 뿌듯함을 함께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